네,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전략 세워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우리가 기다리던 미국의 6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한 것보다 좀 덜 나와줬습니다. 다행인 건 유가가 좀 안정화를 찾으면서 에너지 쪽의 낙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거비 빠지면서 6월 CPI 전체적으로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코어 단까지도 하회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요. 물론 이런 이슈가 발표되자마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의 선물의 반등은 그리 또 크지 않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나스닥 지수 자체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제 시장은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죠. 실적에 조금 민감도가 더 높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냐 매크로냐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개별 이슈에 조금 더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장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 친구들 인사를 나눴던 것 같고요. 시프트업, 정말 기대가 커서 그런지 개장 직후에 50%까지 급등할 땐 놀라다가 갑자기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18%에 마감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긴 좀 이른 건요.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투심이 더 회복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 그 밖에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라파스랑 대원제약이 공통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흐름은 조금 달랐다는 점, 그리고 HLB 그룹주들이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브리핑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자,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인사 나눴던 메타버스 XR 친구들 소식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갤럭시 언팩이 그 주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개최됐었던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에 한번 집중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AI 그리고 두 번째는 XR이었습니다. AI의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G 시리즈뿐만 아니라 S 그리고 A 시리즈까지 전체적으로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폴더블 시장의 압도적인 승자는 나다라고 좀 굳건히 그 시장 지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XR에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해줬죠. 일단 그 전이었죠. 한 2월쯤이었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 그리고 퀄컴과 XR에 대해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긴 했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XR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에 뒷받쳐서 구글도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과 협업을 하고 있고 XR 시장을 함께 나아갈 것이다 라면서 그 힘을 조금 더 보태준 모양새였는데요. 근데 조금 재밌었던 건 삼성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XR 기기보다도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난 뒤에 기기를 출시할 것이다. 자, 이 포인트 과연 어디서 이런 발언을 기인을 했을까요? 봤더니 애플이었습니다. 올해 초 애플이 비전 프로에 대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굉장히 그 기대감 컸죠. 흥행 가도를 달리는 듯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목표치였던 100만 대의 절반도 안 팔릴 걸로 지금 현재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45만 대 정도 출하가 될 걸로 파악이 되는데 바로 이런 저조한 성적표는 높은 가격도 있지만 전용 앱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귀인을 하죠.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애플의 실패작의 반면 교사를 삼았던 걸까요? 우리는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 어제 엔피는 상한가 직행을 했다가 사실상 약간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아줬고요. 알체라,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까지 전체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윗꼬리의 흐름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와 때 올랐던 관련주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좀 덧붙여 난 거고요. 우리가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본 김에 인사하고 보내줘야 될지 아니면 애플이 또 16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비전 프로랑 어떻게 좀 엮어볼 걸 기대하고 긴 시계열로 접근을 해야 할지 잠시 뒤에 고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또 CPI 결과값까지 우리에게는 금리 인하, 그것도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힘을 실어주는 지표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바이오였는데요. 바이오주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KRX 바이오 탑10 지수만 봐도 10% 가까운 상승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약 개발조 그리고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에 힘이 실린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의 탄력이 거셌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이 있지만 저평가된 JW 중해제약 그리고 HAK 이노웬, 종근당 등과 더불어서 위탁 생산, CMO 관련주들은 그만큼 좀 격차가 갭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또 슬퍼하긴 이른 건 당장 선발주자들이 먼저 가긴 했지만 후발 바이오 쪽들도 금리가 하향 조정된과 동시에 또 회복세가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히 CMO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있었지만 또 하반기까지 길게 봤을 때 결국에 법안화로 제정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CMO 쪽에서는 중국 기업보다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또 너무 기뻐하기도 또 이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약간 이 해석이 이런 새로운 이슈가 HLB 그룹주에 터졌습니다. HLB 그룹주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간암 신약인 리보세나닙에 대해서 FDA가 재심사를 해줄 테니까 이제 서류를 제출해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올랐었는데 오히려 그 포인트가 어제 저녁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 그 허가 재심사 신청서를 10월 중에 제출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막상 HLB라는 그룹 쪽에서는 그 반응이 좀 심심찮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10월보다 좀 더 늦춰지려나라는 우려 속에 시간외에서 전체적으로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대주주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우리도 역시나 빠르고 확실하게 제출을 할 것이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오늘장 그룹주들 관련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위고비가 이제 국내 시장에 거의 들어올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국내 품질 검사에 돌입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삭센다와 종근당, 양강 구도였었던 우리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판도가 좀 엇갈리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종근당 그리고 후발주자인 대웅제약과 휴온스의 흐름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만 치료제 워낙 시장에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사제 말고 패치 그리고 여러 가지 경구형 형태로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라파스와 대원제약은 원래 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어제 또 새롭게 라파스 측에서 일상 진입을 했고 이미 이런 소식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우리의 일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라파스는 상한가 그리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대원제약의 경우에는 7%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화이자는 또 경구용 비만 치료와 관련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더해졌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힘을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호재와 악재가 산재하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오늘 우리 시장 바이오주들 흐름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 밖에 금리 인하 힘을 받는 건 바이오뿐만이 아니죠. 금융주도 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일단
밸류업과 관련해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또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DGB 금융 같은 경우에는 또 컨센을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목표가들 줄줄이 하향하고 있고 그만큼 상승 탄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금리 인하 쪽의 탄력이 더 기대감이 큰 건 증권 쪽이죠. 일단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측면인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을 최서도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주, 보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증권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만큼 이제 밸류업 수혜는 끝냈다라는 측면에서 순매도 7위에 올라 있기도 한데 반면에 기관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할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에 확인해봐야 할 이슈들이 오늘은 또 많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서 두산 밥캣을 자진 상폐하고 이렇게 그룹과로 조금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 두산 밥캣과 퓨얼셀이 있었는데 이 밥캣을 빼와서 두산 로보틱스에 이관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주주들도 같은 생각일지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잠시 뒤에 체크해 보고요. 또 그리고 그 밖에 매그니피센트 M7이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주들의 향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테슬라는 물론 개별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로보택시 때문에 갔던 게 로보택시가 지연된다는 이슈로 좀 빠지긴 했지만 이 부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가보시죠. 네, 금요일 아침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오랜만에 반가웠던 친구들 인사 먼저 해볼게요. 메타버스 친구들. 이 친구들 어떡하죠? 그냥 어제 인사 진하게 하고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반기 애플 기대감까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인사는 조금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안 들어오던 수급들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되 이제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갖는 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또 워낙에 메타버스는 강세를 또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한데 일단 이 정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관련주들 보시면은 뭐 실적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많이 좀 빈약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주가가 뭐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연말에 삼성전자가 뭐 XR 플랫폼을 또 공개를 하겠다 이런 것들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애플도 이제 XR 기기 그 애플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탄력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네. 친구는 보내주자라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친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제 뭐 패치 이슈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그리고 화이자에서도 새벽에 보니까 경구용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재료가 아닌가요?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시장을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이제 시장이 비만 치료제가 많이 올라왔었고, 뭐 우리나라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동아 ST도 지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네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싸다. 이제 결국에는 화자도 들어오고 이제 본격적인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규모가 커지는 건 맞는데 이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뭐 라파스나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이제 일상이 마무리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사실 인간을 상대로 이제 임상의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걸릴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삼천당 제약 에스페스 플랫폼도 이제 경구형 이제 그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패치형 붙이는 거죠. 이제 붙이는 이제 치료제까지 이제 나오는 거는 결국 이쪽 시장이 정말로 큰 시장이고,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라파스나 대원제약처럼 물론 이런 패치 플랫폼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 화요일쯤에 이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일랄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그 위고비나 제판도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게 1세대라면은 요 처음 이제 차세대 플랫폼 자체는 우리가 뭐 포만감이나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2세대 플랫폼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동아에스트가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국내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 시장은 계속 클 수 있는 부분은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네. 근데 저 같으면 그 패치가 나오면 당연히 주사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알약 나오면 패치 안 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은 먼저 멀리 거를 땡겨오는 상황에서 네. 경구용 뭐 이쪽으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좁혀주신다면요? 뭐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 주가 많이 올랐었죠. 물론 이제 경구용 에스페스 플랫폼도 시장에서는 계속 크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펩토론도 다 같이 비만 치료제 관련 플랫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를 뭐 3달에 한 번에 맞거나 2번에 한 번 맞던가, 아니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면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향후에 이 가격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결정력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미 비만 치료 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왔고, 결국에는 어떤 게 시장에서 택할지 여부는 향후에 관련된 뭐 FDA 승인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검증을 거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정말 부담은 됩니다. 페트롤도 사실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파월 의장도 최근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CPI 지표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많이 빠졌단 말이죠. 나스닥도 빠지고 선물도 별로 안 오르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분명히 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을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쪽을 봐야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또 네. 최근에 반도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한 4%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M7 기업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서 오늘 뭐 시장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 받을 거고. 근데 다만 이 반도체 랠리 자체가 그럼 여기서 끝이냐라고 한다면은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M7 기업들의 이런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연속성을 띠는지 이거는 일단 체크를 해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어제 뭐 데이터 그 수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여전히 너무나 견고하게 수출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시에 오히려 더 접근하시는 그런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주가 부담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좀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소부장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좀 담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왔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곧 금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당분간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뭐 두드러질 걸로 보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만 하반기부터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좀 주가의 반등세를 꾀해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HBM3 엔비디아 그 퀄 테스트 이제 진행이 되느냐 요거가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HBM의 수율이 좀 낮은 편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쪽 HBM이 잠식하는 그 캐파 자체가 굉장히 또 큰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증설 내년부터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추가적인 뭐 소부장 기업들의 어떤 좀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반도체는 좀 사각지대 같은 게 뭐 금리 인하냐 실적이냐 그러니까 매크로냐 마이크로냐를 떠나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소부장 쪽 강조를 하셨는데 그쪽으로 보고 계신 기업이 있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또 보고 있는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반도체 강세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유해가스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칠러는 이제 온도 조절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니셈은 최근에 좀 단기적인 시세가 중간중간 들어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 전력 소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뭐 발열이라던가 이런 뭐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AI 관련해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온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유니셈의 이 칠러 장비가 뭐 HBM 이런 화랑 속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좀 추가적인 탄력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금리 인하냐 실적이냐 따지자면 어느 쪽으로 무게 두세요? 일단은 실적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요?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모더나, 암젠 대부분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결국 금리 인하에 수혜는 받겠지만은 뭐 근데 우리나라도 그동안 바이오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올라왔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있겠지만은 결국 실적 시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한국 투자에 뭘 투자해야 될까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나 좀 실적 시즌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좀 빈집털이 흔히 말하는 빈집털이로 봤을 때는 로봇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금리 인하에 민감한 게 바이오도 있겠지만 로봇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고객사들이 우리 로봇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가격대도 아니고 애초에 로봇 팔 하나만 하더라도 3천만 원, 5천만 원 합니다. 한 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화낙 같은 경우가 일본의 이제 회사인데 작년 2분기 때 실질 찍고 계속 꾸준히 빠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PMI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서히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 때부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요? 그럼 관련주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사실 어제 본 건 두산 로보틱스를 봤는데 물론 이제 어제 몇 시간 외에서도 이제 그 관련된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죠. 실제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두산 바켓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큰 시너지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바켓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계? 중공업 쪽으로 하고 있고 굴삭기입니다. 실제로 북미랑 유럽 쪽의 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북미 쪽에 뭐가 있냐? 두산 로보틱스의 그 북미 판매 채널 제일 많은 비중이 북미 쪽입니다.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 두산 바켓과 뭘 살 수 있냐? 중공업 플러스 로봇.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두 회사가 무인 자동 로봇을 같이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물론 우리가 했던 로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관련된 좀 공장이 아니라 좀 작은 데서 좀 하고 있지만은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30km 이제 가중 하반을 들 수 있는 20m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로봇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작은 부분에서 큰 중공업 시장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2분기나 아마 3분기쯤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도 충분히 기대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빈집털이 측면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유효하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지배 구조
개편 이슈와 관련해서도 보니까는 그러니까 두산 바켓이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다가 네. 로보틱스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산 바켓 실적도 잘 나오고 캐시카우인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뺏기니까. 두산 애널리티도 아쉽고 두산 바켓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오늘 그렇죠. 아마 주가가 예.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플러스. 아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런 지배 구조 이슈를 떠나서도 로봇과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산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배 구조까지 함께 갔네요. 그러면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HLB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일단 시간에서 네. 일단 하한가가 나왔는데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네. 하는 거는 뭔가 그런 일정을 그냥 밝히지 못했을 뿐이지 빨리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시장이 좀 너무 두려워하는 걸까요? 말 한마디에? 거의 진짜 한마디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HLB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일단은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담 관련해서도요. 사실 간암 치료제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HLB가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본다면은 HLB 말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면서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말의 차이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회에서 하한가 가고 이런 모습들이 최근엔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좀 이제 변동성 발생 네. 좀 주의는 하시되 좀 회복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이슈는 변동성에 주의하되 혹시나 바이오 쪽에 투자가 유의한 경우에는 다른 쪽, 간암 말고도 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산 그리고 HLB까지 고맙습니다.